산재가 될까요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뜨거운 노동 이슈 바로 주 4.5일제인데요. 금요일 오후에 바로 퇴근한다.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요. 근데 또 동시에 또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면 내 월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5일제 논의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2024년 기준 연 1859시간이에요. OECD 평균은 1717시간이거든요.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140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시간 노동, 저출산, 또 삶의 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밀고 있는 것이 주 4.5일제입니다. 몇몇 지자체와 대기업에서는 시범적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2026년에는 대규모 시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아마 임금일 거예요. 그렇지만 정부는 지금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범 사업에서는 근로자 1인당 월 26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1인당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기업이 금요일 오후부터 쉬게 해준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임금 삭감 없이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뭐가 달라질까요? 단순히 금요일날 오후에 일찍 퇴근하는 게 아니라 임금 체계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인데 주 4.5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법정 근로시간이 주 36시간으로 줄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러한 모든 수당들의 기준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 시점에서 주 42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고 그 이후에 2시간은 초과수당으로 계산이 되죠. 그런데 주 4.5일제가 도입이 된다면 총 6시간의 추가 근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똑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시간이 3배 이상 차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회사는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되고 근로자는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통상시급, 흔히 통상임금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이면 시간당 약 14,300원이에요. 그런데 주 36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시간당 약 15,900원입니다. 월급은 같은데 시간당 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이 늘었다 이게 아니라 근로자가 받는 법정 수당의 단가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포괄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포괄임금제는 사실은 포괄임금제라는 제도와 고정OT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포괄임금제는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제도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포괄임금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은 고정OT 제도를 말합니다. 고정OT제는 미리 이 시간만큼은 초과 근무를 할 것이 예상이 돼. 그러니까 그 임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줄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 하에서 월급을 받을 때 4시간은 연장 수당을 포함해서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연장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4시간치는 받게 되는 거고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정OT제는 많은 기업이 악용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하에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데 추가적으로 4시간분의 추가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이 경우 나는 매일 칼퇴하면은 4시간분의 추가 수당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치열하게 논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폐지 논의에 이 고정 OT 제도 과연 포함이 되는 건지는 향후 이어지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주 4.5일제와 결합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이 주 36시간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일하더라도 초과 근무로 잡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 초과 근무 많이 했으니까 수당 더 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법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 4.5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측정과 산정이 엄격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투명해지는 거죠. 내가 진짜 일한 만큼 받고 초과 수당도 빼먹지 않고, 반대로 회사는 인건비가 늘어나고 또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 리스크를 또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왜 산재랑 연결이 되느냐? 산재에서는 여러 가지 상병들이 있지만 특히 과로와 같은 사건에서는 이 업무 시간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뇌심혈관 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 60시간, 또 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인정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이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과 자살과 같은 사건에 있어서도 근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필연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가 확립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산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근무 시간을 산정하거나 자교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재 인정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도 큽니다. 실제 연구들을 보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산업재해율은 비례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근이 줄고 또 휴식이 늘어나면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번아웃, 우울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 4.5일제는 임금 구조, 초과수당, 포괄임금제, 또 산재 예방까지 전부 연결되는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될지는 정부의 지원책, 노사 간 합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노무법인 더 보상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